치과에도 전문과가 10개쯤 있습니다. 보정과, 보철과, 치주과, 소아치과 뭐 이렇게 전문과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치과 의사하면서 또 나름대로 교정 전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교정 관련된 얘기를 한 개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르친 이 치과 위생과에 있는 친구가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 갖고 왔어요. 아저씨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고 뭐냐, 이빨 놀이를 하시려면 이렇게 생긴 걸 사시면 되는데 이건 오늘은 교정 장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교정 치료는 사실은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드는 거, 혹은 입이 나와 있는데 나온 입을 좀 집어넣어서 예뻐 보이는 거, 주걱턱인데 이 주걱턱을 고쳐서 좀 잘생겨 보이는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를 움직이는 도구는 실제로 치과 의사가 이에 붙이는 손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교정 장치가 교정 치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느냐?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숙련된 교정과 의사면 어떤 장치를 붙이든 열심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고 효율적인 장치를 쓰면 더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터넷상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긴 장치를 써요, 저렇게 생긴 장치를 써요, 이러면서 여러 군데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 광고하는 장치들은 그만큼 효용성이 있을까요? 그 다음번에 그 장치는 도대체 어떻게 다르게 생겼길래 치료가 잘 된다고 광고를 할까요? 이건 정말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교정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치아에 접착제로 교정장치를 붙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무언가 홈들이 파져 있고 가운데도 홈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에 철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철사가. 철사는 아니지만 제가 철사처럼 보이는 걸 갖고 왔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치아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이 철사에 이가 묶여 있고 얘를 고무줄로 당기면 철사를 타고 이빨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요. 이게 교정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철기를 타고 이가 움직인다. 물론 그 내부에 세포 대사에 의해서 뼈가 변하고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결국은 치아 표면에 이게 붙어서 이가 철사를 타고 움직인다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교정치료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게요. 이거를 여기다 장치를 붙이고요. 일로 가라고 이렇게 당기면 이가 이렇게 가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요. 보통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아랫부분이 뼛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에다가 나무떼기를 하나 갖다 놓고 손으로 밀면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이 나무가 이렇게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죠? 또 다른 거 하나는 여기다 붙였다고 치면 얘를 잡아 당기면 이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좋겠고요. 근데 잡아 당기면 대부분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래서 단순히 철사를 집어넣고 잡아 당긴다고 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3차원적인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정장치는 상당히 정교하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철사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지금 무지하게 가느다란 철사를 쓰는 거거든요. 보통 쓰고 있는 게 최대 굵기가 0.5mm입니다. 0.5mm 이하의 굵기를 쓰기 때문에 1mm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얇은 철사를 쓰는 거죠. 그런데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움직이면 훌러덩 빠져요. 그 훌러덩 빠지니까 빠지지 않도록 얘를 좀 붙들어 놔야 되는 거죠. 뭘로 붙들어 놓을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얘를 철사로 좀 묶어 놓는 겁니다. 여기 테두리에 감아서 꽁꽁 묶어 놓습니다. 어디 가지 못하게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이쪽으로 싹 돌려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고서는 문명의 이기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과에서 환자들이 쪼요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실제로 쪼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묶어만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묶냐? 여기 철사를 이렇게 잡고 밑으로 돌아서 반대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 얘는 찔리니까 요만큼을 딱 잘라가지고 철사 밑에 쪽에 이렇게 잘 말아 넣어놓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여러분이 가시면 치과에서 철사를 묶는 거예요. 붙들어만 놓는 거예요. 훌러덩 빠지지 못하게. 물론 간혹 가다가는 꼭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요. 치료 다 끝날 때쯤 되면 꼭 묶어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 할 때 여기하고 여기에서 마찰력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얘가 마찰력이 없을 때 제일 잘 갈 건데 여기 마찰력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철사로 묶지 말고 요 테두리에다 이렇게 고무줄을 두르면 안 되겠니? 그래서 고무줄로 묶는 경우도 있어요. 요 똑같은 그림으로 고무줄을 묶습니다. 그거는 교정장치에 쓰는 것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교정장치에 쓰는 고무줄은 투명한 놈, 회색인 놈, 그 다음번에 이렇게 또 노란 색깔,
이렇게 색깔별로 있는 고무줄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색깔 있는 걸 되게 환자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색깔별로 고무줄을 이만큼 샀었는데 다 사가서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은 와서 애들이 이번 달은 발렌타인데이인데 초록색으로 묶어주세요. 또 이번 달은 할로윈인데 이 한번 보이게 여기 야광으로 묶어주세요. 여기 원점으로 돌아오면 마찰력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을 좀 줄이면 이가 좀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장치에다가 이게 빠지지 않는 무언가의 구조물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요거와 비슷하게 생긴 구조물이 들어있죠. 그래서 철사를 뽑아서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이게 후러덩후러덩 빠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뚜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이렇게 해가지고 딸까닥 닫습니다. 철사가 누르는 게 없으니까 마찰력이 훨씬 적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찰력을 좀 줄이면 치료의 효율성이 늘지 않을까라고 나온 장치가 아주 어려운 말로 하면 꽁꽁 묶어야 하는데 그거를 한자로 결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꽁꽁 묶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떨꺼덕하고 묶어준다. 그래서 자가, 결찰, 브라켓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상품명은 우리 치과는 데이몬으로 치료해요. 클리피쉬로 치료해요.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써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원리는 다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장치도 회사마다 우리 장치가 더 좋아요 그러고 상당히 많은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건 스테인리스 스틸 금속으로 되어 있는 장치인데 잘 보시면 여기에 뚜껑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철사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게 보입니다. 위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락날락이요. 그렇죠? 그런데 홈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뚜껑같이 생긴 놈이 있습니다. 띠끼딩 하고 닫혀요.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광고하고 있는 뭐죠? 클리피쉬 이런 애들은 아마 오리지널 자체가 일본산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원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톰이라는 일본 회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놈하고 차이는 있지만 얘는 뚜껑이 통으로 닫히는 거고 얘는 쪽으로 닫히는 거죠. 그 다음번에 이걸 붙여놓으니까 환자들이 또 좀 덜 보이게 이렇게 투명한 거에 뚜껑 달린 놈은 없나요? 이런 걸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다가 치과 의사도 투명한 데 뚜껑을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온 놈이 투명한 데다가 뚜껑을 달은 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다 투명한데 뚜껑만 쇠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쇠 뚜껑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밀어 올리면 뚜껑이 이렇게 열립니다. 철사를 가지고 꽁꽁 묶느냐 고무줄을 가지고 꽁꽁 묶느냐 아니면 이렇게 뚜껑을 닫느냐 이런 차이들이 광고하고 있는 교정장치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사람이 욕심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다 투명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 다음번엔 또 다 투명한 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투명한 뚜껑이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자가 결찰 브라켓이라는 거죠.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